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 보도본부장 김진경입니다. 제22대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서서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민생 법안을 만들고 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국민들이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또 전북 발전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만큼 도내 국회의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전북을 묻고 답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원장수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승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부장 판사를 지내시고 또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에 이 정치에 발을 디뎌 놓으셨는데 그 국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판사라는 게 원래 이제 국민이 키운 법률 네. 전문가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거기다는 각오로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2016년 지원장 하다가 판사로 퇴직하고 여러 길을 두고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법조인으로서 이제 사법권은 주권자의 국민에게 받은 것이라고들 생각해 왔고 이를 갖기 위해 우리 사회 발전에 작은 한 걸음이라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인재 영입 그 대상으로 뽑혀서 국회에 정치에 입문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그 퇴직 무렵에 예. 이제 그때 제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마침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제 연수원 예. 동기고 아주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그러면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를 받았고 그게 아마 이제 민주당의 보고가 되어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영입을 해주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회에 등을 하셨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일상생활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은 보통 9시까지 출근 이게 정상인데 국회는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도 있고 아침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한 수업 강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6시 10분에서 한 20분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시 반 정도는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유권자들께서 그 지역민께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물론 이제 그 전북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저희 지역구는 남원 장수 임시 순창 그래서 전북에서 보면은 이제 동부권 지역인데 대부분 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힘들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출생률도 낮고 돌아가신 분들은 많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 좀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지역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아무래도 좀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좀 살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3.83%의 높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높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다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저도 한 2번 실패를 겪었고 그래서 지역을 다닌 지가 벌써 한 8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쪽 지역의 특성상 민주당 경선이 치열했지만 그 끝나고도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경선은 경선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역 발전, 예.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예. 염원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서 예.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네요. 네. 예. 3선의 도전 끝에, 3번의 도전 끝에 꿈을 이루셨습니다. 쉬시는 동안은 어떤 뭐 변호사 활동을 하셨지만 네. 정치를 뭐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 그 8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8년 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은 어차피 좀 쉬는 시간이었지만 그 나머지는 그래도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이제 도시와 달리 지역은 또 그 시민들 개개인이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낙후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게 결국은 또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많이 직결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좀 내가 더 정치권에 나아가면 좀 남들보다 배로 뛰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제가 그런 드린 말씀들이 아마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5월 30일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뭐 지역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은 책임감도 느꼈고요. 예. 또 그동안 남들보다 또 자신감이 있는 게 저는 또 판사 생활하면서도 또 기관장까지 했고 예. 또 뭐 전북에만 머문 게 아니고 뭐 저는 전국에서 다 근무를 해봐서 예.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더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 그런 걸 10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전문성을 살려서 예.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다짐을 하셨네요.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강대강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고 또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제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22대 네. 국회도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이 이번에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다수당이 된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민생이 많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무역 수지도 적자고 또 재정적 적자도 좀 크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안보나 외교가 지금 안정됐느냐 오히려 더 지금 남북 관계도 더 지금 경색되고 극단적으로 지금 예.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민생 문제, 예.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예. 현 정부의 그 독주를 좀 막아달라는, 현 정부를 좀 심판해달라는 국민의 여론을 우리는 잘 받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를 빨리 열어야 예. 어떤 뭐 현 민생에 대한 법안도 내고 또 정부도 감시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 명단조차도 지금 내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뭐 5월 달부터 계속 협상을 하지만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어쨌든 11개 상임위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뽑고 11개 상임위 예. 지금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의석 비율에 따른 7석 예. 정도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가져가면서 일을 하자고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고 예. 현재 아마 국회의장님께서는 계속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어떤 안을 내놓지 않으면 예.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 나머지 상임위원회 7석도 예.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상임위를 보건복지를 선택하셨는데요. 네. 예. 어떤 이유에서 보건복지를 네. 가셨습니까? 사실 뭐 제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사위 가는 게 맞는데 예. 또 우리 저하고 친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이성윤 의원이 예. 법사위에 가서 아. 저 윤석열 정부를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견제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고요. 예.
저는 이제 공공의대가 지금 남원의 가장 큰 현안인데 예. 2018년부터 아직까지 예, 예. 통과가 안 돼서 예. 그거를 지금 민주당 대표 법안을해서 완성하라는 당의 무언의 압력이 있어서 예. 보건복지로 갔습니다. 예. 예.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 네. 문제는 참 10년 가까이 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해결책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보입니다. 지금 네. 사실은 21대에서도 이제 보건복지 소위는 통과했는데 예. 국민의힘 법사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했어요, 본회의에. 아, 예. 그러다가 그냥 미루다가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 폐기되고 말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예. 끝까지 사수를 해서 지금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침 또 그 의료 대란이 일어난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의대 증원 예.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의대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었고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 통과를 시키면 다수당이니까 예. 뭐 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꼭 박기성 의원께서 음. 이 공공의대 법안 통과시키고 예. 예. 다시 이 자리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했으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료계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편, 환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의대 의료인 증원에 대해서는 뭐 한 거의 30년 가까이 20년 예. 몇 년인가 되는데 한 명도 늘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의학분업 때문에 또 의사 선발 인원수를 줄이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400명, 연 400명씩 예. 증원해서 어쨌든 지역 공공의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필수 의료라고 하죠. 예. 지역에 이제 이를테면 뭐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출산, 뭐 그다음에 또 위급한 수술 등 예. 그런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400명 정도 증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한 명도 못 늘린다고 지금까지 반대해 왔죠. 예. 그게 아마 이제 누적돼서 현 정부에서 아마 연 뭐 2,000명 증원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의협 내지 의사단체에서도 지금 서울대도 저희가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경영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하답니다. 예. 그래서 경영자 측 관련된 병원 협회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하는데 공감한다. 예. 다만 이제 숫자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게 적정하냐. 그건 어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자. 예. 이런 차원인데 어쨌든 지금 또 의협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들 은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들 갖고 예. 또 그 처리 관련해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 아, 막 그런 강경 주장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의사 단체들 내부에서도 서로 목소리가 달라서 예. 지금 누구도 지금 중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또 예. 정부는 정부대로 절대 양보 없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가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아마 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에게 아마 보내온 글을 보니까 예.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서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한번 국회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예. 아예 그냥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예. 해서 그 사람들에게 왜 2,000명이 책정되게 됐는지 예.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듣고 또 정부 책임 추궁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지금 환자 단체도 만나 보니까 지금 생명이 식음을 다투는 환자 단체 사람들 목소리도 굉장히 커요, 사실. 예. 특히 또 희귀병 환자, 암 환자 등등.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의사를 좀 엄벌에 차려달라는 주장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쪽 이런 2,000명 제한하게 된 배경을 좀 추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에게도 이제 절충안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만들어서 또 전공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젊은 친구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의사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
뭐 1년씩 막 이렇게 유급이 되고 이러면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도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아까 또 간호사 단체도 만나 보니까 간호사 졸업생들도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예. 뭐 전라북도만 해도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좀 취업 대기하고 있고 작년에 졸업생들이 예. 뭐 올 초에 졸업생들 예. 또 올해도 또 이제 내년 초에 취업 대기해야 되는데 하반기부터 리크루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지금 왜냐하면 병원이 적자니까 또 당분간 더 이상 인원을 뽑지 인력 않으려고 좀. 하고 예. 뭐 그런 연쇄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공의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예. 협상이 되면 그냥 다 받아줘서 면책시키고 복귀시키도록 예.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역구가 도내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동부 산악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몸소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어깨가 무겁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약으로도 또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또 과거 화려했던 그런 어떤 도시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 지금 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청년의 지역 정착 등은 이제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1호 법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혁신 도시 우선 지정법을 가장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을 먼저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첫걸음을 내딛었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복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낙후된 지역의 그 지역 의료, 공공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출산율이 뭐 떨어지는 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386 세대들이 이제 많이들 은퇴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도 이제 은퇴해서 반은 고향에 와 있고 반은 서울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3, 4일은 지방에, 3, 4일은 서울에 사는 분들이 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전체에서 30만 관계 인구 시대를 열겠다는 지금 공약을 하고 내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 전북 자치도 전체의 이익과 지역구 이익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텐데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실제로 뭐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에 따라서 광역시급 네. 대도시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네. 주장과 네. 또 도내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 하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뭐 방안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뭐 전라북도에 뭐 보면은 전주를 중심 도시라 전주를 중심의 혁신 도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새만금 지역들이 그동안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저희 지역구인 동북권은 계속 소외돼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라북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주권을 중심으로 여기는 어차피 도청 소재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시군의 인구대 전주로 다 빨려 들어오는 전주만 좀 인구가 좀 늘거나 뭐 현상 유지하는 정도. 근데 지역은 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도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지만 전북 내에서도 지금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뭐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예. 전주는 또 전주대로 또 그 전주권 또 광역도시로 키워가고 예. 또 새만금은 또 새만금대로 가고 우리는 이제 제2 혁신도시를 우리 저 낙후 지역 예. 만들어서 남원 같은 데도 과거에 이제 뭐 조선중기까지 남원부였고 또 더 올라가면 1300년 전에는 신라 오소경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어떤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혁신 도시를 유치하는 등으로 좀 도시를 키우면 예. 오히려 인구 유입이 더 많을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오히려 접경 지역인 함양이나 산청, 거창의 인구들이 예. 또 올 수도 있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또 구례곡성 이런 데는 뭐 거의 남원하고 상원권이 같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또 인구가 늘 수 있는 도시가 남원 아닌가. 예. 어떤 남원 부분에 우리 저 순창이나 이런 지역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그쪽 지역도 발전하지만 그게 결국 뭐 그게 거기서 뭐는 인구가 늘고 예. 또 생산성이 늘면
또 전라북도 전체 살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또 네. 지역에 쌓인 현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이제 공공우대 부분은 이제 그렇게 예. 해서 진행해 예. 갈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통 문제인데요. 이제 달빛철도를 통해서 이제 광주 대전이 예. 연결되는 게 이제 그 국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보면은 종단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열차가 지금 익산에서 이렇게 전라선이 전주로 해서 동진을 해가지고 남원으로 해서 여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대전에서 바로 무주 장수로 해서 이렇게 남원으로 해서 여수로 가는 그런 어떤 KTX 노선을 이제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익산에서부터 여수까지 가는 건 지금 사실은 이제 일반 철도거든요. 예. 그리고 물어보니까 좀 이제 직선화는 해놨지만 고속철이 다닐 수는 없다. 예. 그냥 일반 철도를 KTX 다닐 뿐이지. 그래서 어떤 KTX 제 기능 하려면 새로 또 KTX 철로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그냥 종으로 과거로 말하면 왜 전라 자도 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냥 대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남원 같은 데는 진짜 1시간 반 내에 예.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는 지금은 좀 한 2시간 10분 넘게 걸립니다만 예. 그런 좀 큰 그림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 잠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걸 대표 발의하셨죠? 예,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어떤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이? 이제 2차 이전이 될 때 그 우선적으로 좀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배치돼야 된다. 예, 예. 전국적으로. 그래서 예. 그게 결국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지역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그 계획들을 지금 잘 꿰뚫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 박희승 의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좀 대인관계 굉장히 넓은 편이고 법원에 있을 때도 예. 그래서 저도 뭐 법원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수석부장도 뭐 기관장까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남들보다는 제가 좀 더 훨씬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야당도 당연히 뭐 많이 두루두루 많이 알지만 여당 쪽도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정치도 결국 뭐 여야를 떠나서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야당의 어느 의원보다는 강점이 많다. 예. 한 달 전에도 뭐 나경원 전 대표하고도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근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예,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앞으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네. 되겠네요. 예, 예. 그러시군요. 정치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뤄야 되겠다 예. 하는 것하고 이것만은 꼭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각각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균형감이 많이 좀 몸에 배어 있죠. 예.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일을 추진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그 지역 현안을 좀 처리해 나갈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시민들도 예. 지금 뭐 정치가 많이 경색됐다고 지금 예.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 현재도 좀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막후에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높이고 또 이제 우리 지역의 또 현안을 먼저 챙겨서 실속을 차리는 그런 네. 정치인이 좀 되고 싶습니다. 예. 예, 끝으로 지역 구민, 네. 지역 주민 그리고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우리 전북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소외됐죠. 지금 예. 뭐 제가 보니까 뭐 지표상으로 보면 거의 뭐 강원도급으로 이제 떨어지는 정도. 과거에는 그래도 전북이 이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지역이 많습니다.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는 좀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와 예. 달리 또 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이제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좀 3선, 4선, 뭐 5선 이렇게 포진했고 예. 또 재선, 초선까지 골고루 분포를 해서 어쨌든 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네. 또 의원님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전북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전북의 목 또 저희 또 지리산 동북권의 몫을 찾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도 많은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고요. 우리 박희승 의원님에 대한 네.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네.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활동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예. 저 시민들 주민들의 예.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을 묻고 답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승 국회의원을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과 지역 현안 그리고 어떻게 전북 발전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바쁜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